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녹는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 상태로 우리가 이걸 얼음이 물이 되는 걸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그 열이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체 상태는 이렇게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죠. 액체가 되면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입자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상태 변화에 에너지, 열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 사이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더 떼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녹는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는 점입니다. 어는 점은 이제 우리가 물이 얼음이 될 때 그걸 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액체가 고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데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이 방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따닥따닥 붙으면은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더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방출되는 열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입자 사이 인력이 크면 클수록 어는 점이 낮습니다. 아니, 높습니다. 높아요. 높다. 더 빨리 이렇게 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물질이라면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같다라고 하는 거, 순수한 물질이라면 같다.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이 수증기로 될 때 우리가 그걸 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녹는 점과 마찬가지로 열이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던 이러한 입자들이 기체 상태가 더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벌리기 위해서 열이 여기에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도 마찬가지. 입자 사이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습니다. 높다. 왜냐면 더욱더 많은 열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 세 가지 전부 다 일정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어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셋은 전부 다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점보다 낮게 되면 우리가 그때 고체 상태,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사이에 있으면은 액체 상태, 그리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 가 있으면 그게 그 물질이 기체 상태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라면은 녹는 점이 0도시고 끓는 점이 100도시거든요. 그래서 상온 20도시에서의 물의 상태를 보면은 20도시는 0과 이게 0도시, 이렇게 100도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20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0과 100 사이에 있죠. 20. 그래서 이때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0도씨는요. 0도씨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죠. 마이너스 10도씨. 그래서 그때의 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105도씨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100도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를 하죠. 105도씨. 그래서 그때는 바로 물은 기체 상태로,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밀 미션입니다.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4.1도씨, 끓는 점이 78.2도씨인 에탄올은 상온 20도씨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그거 중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오전 8시 반까지 14차 시집 영상 글에다가 올려주시고 최초 수행자는 2점 부여합니다. 고체의 가열곡선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는 이 시간이고 이 온도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여기가 고체, 그 다음에 일정해지는 구간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가 모두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액체 상태로 이 물질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가 모두 다 존재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그때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체의 녹는 점, 고체 A,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그 온도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입자사의 인력이 클수록 이러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A의 녹는 점하고 B의 녹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녹는 점이 크죠. 끓는 점도 마찬가지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A가 B보다 입자사의 인력이 더 크다라고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번에는 C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와 C가 녹는 점이 같죠. 같고 끓는 점도 같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같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가 같기 때문에 B와 C는 서로 같은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같은 B와 C는 당연히 입자사의 인력도 같겠죠. 같은 힘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이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만약에 B와 C를 가열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가열할 때 불꽃의 세기가 같은 경우, 불꽃의 세기가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라면 물 끓일 때 보면 물이 많은 쪽이 더 늦게 끓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C가 더욱더 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의 양이 C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물질 BC가 있으면 그 물질의 양이 같은 경우 양이 똑같다. 똑같이 냄비에 물을 똑같이 올렸다라고 했을 경우 똑같은 양을 올렸다 했을 경우 불꽃의 세기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불이 더 센 쪽에서 더 빨리 끓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가 C보다 더 불꽃의 세기가 크다, 더 불이 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냉각곡선, 냉각입니다. 이제 얼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기압에서 순수한 물은 항상 보시면 여기 보시면 0도씨에서 얼어요. 순수한 물질이죠. 0도씨에서 어는데요. 소금물을 보시면은 소금물은 이제 혼합물인데 소금물은 이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죠.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은 어느 동안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계속 조금씩 낮아지죠. 계속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물이 얼 때 이제 물만 얼기 때문에 소금이 더 어는 점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더 계속 높아지겠죠. 물만 계속 얼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입자가 물이 어는 것을 더 방해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열을 한다면은 자, 보면 물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항상 끓어요. 100도씨에서 순수한 물은 끓어요. 하지만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자, 소금물은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끓으면서 일정하게 온도 유지가 되는데 얘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요. 자, 물이 끓어서 소금물의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마찬가지 소금이 더 끓는 점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물만 끓어요. 그래서 물이 끓어서 소금물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 있던 소금 입자들이 물이 끓는 것을 더욱더 방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끓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끓을수록. 그래서 방금 우리가 혼합물 같은 경우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해서 어느 게 순물질이고 혼합물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면 순물질, 점점점 높아지거나 점점점 낮아지거나 이렇게 계속 변하는 온도를 가지게 되면 혼합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에 소금을 넣게 되면은 소금에 의해서 더욱더 온도가 낮아집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그래프 가는 거. 그래서 어는 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지면 이제 더욱더 춥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의 온도를 낮추는데 이러한 얼음과 소금의 혼합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위에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걸 뿌리게 되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0도씨보다 영하의 온도가 돼도 도로가 잘 안 얼게 되는 것이죠.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자, 그 다음에 납과 주석의 혼합물. 이거를 이제 혼합해서 땜납이나 퓨즈 같은 걸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을 이렇게 금속을 섞게 되면 낮춥니다. 녹는 점을 낮춰가지고 조그마한 열에도 빨리 녹아서 납땜을 하거나 또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빨리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퓨즈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기름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랬고 기름은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뜨거운 기름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바로 기화가 되겠죠. 수증기로 끓겠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끓는 점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점에서 이렇게 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메탄올이 담긴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담긴 데다가 이 메탄올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메탄올은 물보다 더 끓는 점이 낮아요. 100도씨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넣어 놓으면은 메탄올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것도 이제 끓는 점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산소, 질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액체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끓는 점이 아주 낮아요. 마이너스 한 196도, 뭐 180 몇 도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냅두게 되면은 다른 물질을 얼리는데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바로 끓는 점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내용이 좀 길었네요.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